자, 지금 보시는 화면은 지난번에 안내해드렸던 논술평가 안내문입니다. 논술평가 안내문, 여기 거의 논술평가랑 똑같이 낸다고 합니다. 자, 해수면의 상승이 무엇이고, 해결 방법은 이렇게 해가지고 여러분한테 되어 있고요. 제시된 자료는 해수면이 상승돼가지고 오랜 세월 동안에 하나의 섬이 없어지는 과정이에요. 여기서는 12,000년 전에, 그리고 여기는 현재,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되어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집에서 뭘 해야 되고 뭘 조사해서 와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1번. 본인이 생각하는 지구 온난화로 인해서 해수면이 상승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지구 온난화의 원인이 두 가지를 찾아요. 그런 다음에 이게 지구 연관에 어떻게 관계되는지에 대해서 말을 하는 겁니다. 자, 원인만 두 가지 딸랑 적는 게 아니고 이 원인이 왜 지구 온난화에 영향을 주느냐. 뭐 예를 들어서 탄소 배출이 문제이다라고 하면은 탄소 배출로 인해서 이산화탄소가 많이 많아지고 이산화탄소가 많아지면 지구 온실 효과 때문에 지구 온난화에 영향을 준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연관관계를 찾아가는 걸 두 가지 말해야 됩니다. 지금 예시로 적혀 있죠. 지구 온난화의 원인은 뭐와 뭐이다. 우선 뭐뭐는 어떠한 영향을 어떻게 주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땡땡땡은 어떠한 영향을 주기 때문에 지구온난화의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자세하게 연관관계를 설명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지구온난화의 원인만 제시하는 게 아니고 해결 방안도 제시해 주셔야 돼요. 두 가지 측면인데 사회와 개인입니다. 사회는 국가가 될 수도 있고 어떤 단체가 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전 세계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근데 개인은 나죠, 나. 내가 실천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조사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예시.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사회에서는 땡땡땡한 부분의 변화가 있어야 된다. 왜냐면 적는 거죠. 뭐 예를 들면 뭐가 있을까요? 인식의 변화가 있어야 될 것 같다. 환경에 대한 인식 변화가 있어야 될 것 같다. 어느 한 분야에서만 바뀐다고 해서 과학기술이 좋아진다고 해서 지구 전체의 지구 온난화를 막을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회 전체의 환경에 대한 인식 변화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제시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우리 개인은 뭐가 있을까요? 일회용품 사용을 줄여야 됩니다. 뭐 하면서, 왜냐하면 일회용품을 만들면서 만들어지는, 여러 가지 플라스틱이나 아니면은, 비닐 같은 게 탄소를 다 사용하거든요. 그래서 이 탄소를 줄이기 위해서는 우리 개인은 일회용품을 줄여야 됩니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쭉 나열을 해야 됩니다. 지난 논술과 마찬가지로 400자 이상이에요. 여러분들이 이거 조사를 해오면 머릿속에 담아오는 거죠. 조사를 미리 하고, 그리고 교실에서 여러분들이 20분 동안에 여러분의 생각을 적고 제출하는 게 논술 수행평가입니다. 언제 하냐? 여러분이 등교하고 두 번째 과학 A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떠한 반은 좀 진도가 안 맞으면 과학 B 시간에 할 수도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과학 A 시간 두 번째 시간에 한다는 거 알아두시고요. 꼭 조사를 해서 미리 조사를 해서 수행평가 전부 다 잘 볼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 여러분들이 보시는 화면이 2학기 2외고사 관련돼서 일정입니다. 우리가 2학기 2외고사가 12월 21일, 2, 3 이렇게 되는데 이게 월, 화수예요. 월화수다 보니까는 여러분들이 시험 전에 온라인 수업 기간을 갖고 바로 등교해서 바로 시험 보는 겁니다. 그래서 선생님들이 복습해주는 시간이 온라인 수업 때밖에 없어요. 관련돼가지고 여러분한테 설명해 드리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이제 이번 주가 시작하는 11월 30일부터 있는 주는 온라인 기간이죠. 온라인 기간. 이때는 교과서 문제를 방금 풀었겠죠? 그 교과서 문제를 풀고요. 그 다음에 안내를 받고, 두 번째는 유인물 관련돼서 문제입니다. 근데 여러분들한테 유인물을 나눠줄 수 있는 환경이 아니기 때문에 일단 PDF 파일이나 여러분들한테 제공해 드릴 거예요. 그래서 이거 프린트 할 수 있는 친구들은 프린트해서 보고요. 그렇지 못한 친구들은 학교 와서 받아가도 되고, 본인이 문제를 꼼꼼하게 화면상으로 풀면서 진행을 해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너무나 중요한 문제들이에요. 여기서 이제 그 시험 문제 관련돼 가지고 여기도 마찬가지인데 여기서 거의 다 나오기 때문에 이 부분을 꼭 풀어보도록 하세요. 그렇게 해서 이제 학교에 다시 등교하는 7, 8, 9 이 주가 되면요. 오자마자 쪽지 시험을 볼 겁니다. 여러분들 꼭 쪽지 시험 통과를 못하면 어떻게 되는지 알기 때문에 꼭 쪽지 시험을 보고 통과할 수 있도록 하고요. 그리고 두 번째 시간에는 여러분한테 수행평가, 논술이죠, 논술. 수행평가를 볼 예정입니다. 저번에 공지했던 거랑 똑같고요. 지금 여러분 듣는 이 주 온라인 기간에도 선생님 또 공지를 해줄 테니까 그 파일을 열어보고 미리 조사를 해두시기 바랍니다. 시험이 다가오고 와서 하지 마시고 이번 주에 조사를 끝내고 다음 주 두 번째 시간대에 오시면 논술을 바로 볼 수 있도록, 그리고 그 주가 끝나면 온라인 수업이 다시 들어갑니다. 이때 복습을 하고요. 여기서 나오는 복습들이 아래에 있는 시험과 연관이 되겠죠? 근데 이때의 복습은 아까 위에서 했던 교과서나 유인물 문제 관련돼 가지고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다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반복 학습을 통해서. 그래서 여러분들은 중간고사를 보고 저번에 시험 보고 나서 선생님이 여러분한테 예고했듯이 과학 시험이 쉬웠는데도 불구하고 많은 친구들이 점수가 많이 낮았잖아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서 여러 번 쪽지 시험도 받고 그리고 또 볼 예정이고요. 그래서 일단 과학 그 시험 난이도는 대부분 문제들은 쉽게 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저번 시험에 고득점자 학생들이 너무 많았기 때문에 그 분별을 하기 위해서 어려운 문제를 서너 문제 더 섞도록 할게요. 그러니까는 여러분들 평균 점수는 높아지지만 고득점 90점 이상의 또는 100점 학생들이 조금 더 적어질 수 있으니까요. 여러분들이 잘 관리해서 공부하도록 하세요. 알겠죠? 네, 오늘은 277페이지 교과서를 보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8단원의 열에 대해서 배우고 있는데요. 그 부분이 다 끝났고요. 내용 정리도 하고 문제풀이도 하면서 이번 시간에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277페이지의 스스로 정리하기 첫 번째 보도록 할게요. 온도와 입자의 운동과 관련돼서 우리가 처음 시간에 배웠었죠. 입자의 운동이 활발한 정도를 가지고 뭐를 말했냐면 온도를 말했어요. 그리고 두 번째, 입자의 운동이 활발할수록 물체의 온도가 어떻게 해요? 네, 높죠. 입자의 운동이 둔할수록 물체 온도가 낮다. 이렇게 해서 입자의 운동이 활발한 정도를 가지고 온도를 나타냈습니다. 열의 이동 방법, 열은 이동을 하는데 그때 세 가지 방법이 있었어요. 첫 번째로 전도. 고체에서 주로 이루어집니다. 고체 물질에서 이루어지고 있고요. 옆에 입자로 운동이 점점점 전달되는 걸 전도라고 하고 있죠. 두 번째로는 액체나 기체에서 입자가 직접 이동하는 거를 대류, 입자가 직접 열이 이동하는 게 아니고 입자가 그 열을 가지고 직접 이동하는 거를 대류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복사, 어떤 물질의 도움 없이 열이 직접 이동하는 거, 아까는 입자가 직접 이동하는 거, 열이 어떠한 도움 없이 직접 이동하는 거를 복사라고 했습니다. 여러 가지 예를 들고 봤었었죠. 자, 열평형. 열평형은
여기도 열평형이죠. 자, 온도가 높은 물체에서 낮은 물체로 이동하는 열이 있는데 그때 언제까지 이동하냐면 온도가 같아질 상태까지 이동하는 거를 열평형이라고 합니다. 자, 열평형과 입자의 이동. 온도가 다른 두 물체를 접촉시키면 뜨거운 물에서 열을 잃어 입자의 운동이 둔해지고 찬물은 열을 받아서 입자의 운동이 활발해지겠죠. 그러다가 두 물체의 입자의 운동이 같아지면 열평형이 되는 거죠. 그래서 입자의 운동으로 열평형을 설명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여러분들 그래프 보시면 여기서부터 이제 열평형 구간이라고 하고요. 뜨거운 물의 온도가 낮아지고 있고 차가운 물의 온도가 올라가고 있죠. 그리고 뜨거운 물은 요만큼 차이의 온도 차이를 보이죠. 근데 차가운 물은 뜨거운 물보다 덜 온도 차이가 있죠. 그러면 누가 양이 많은 거죠? 네. 양이 많은 온도가 많이 변한다는 것은 그만큼 물질의 양이 적다는 겁니다. 그래서 차가운 물의 양이 훨씬 더 많은 거예요. 두 물체가 같은 종류라고 하면. 자, 오른쪽으로 넘어와서 빈칸으로 들어갈 공통의 말. 땡땡은 물체를 구성하는 입자의 운동이 활발한 정도를 나타낸다. 온도죠, 온도. 입자의 운동이 활발할수록 물체의 온도가 높고 둔할수록 온도가 낮다. 온도를 입자의 운동으로. 자, 두 번째는 열의 이동 방법의 예입니다. 그거에 대해서 써보도록 할게요. 천장에 에어컨을 두었더니 방 안 전체가 시원해졌다. 에어컨에서 나오는 것은 액체, 기체, 고체 중에 뭐죠? 기체죠, 기체. 기체 입자가 직접 이동해서 방 안의 전체를 대류예요, 대류. 햇빛 아래에 있으면 몸이 따뜻해진다. 햇빛과 우리 지구 사이에는 아무런 전달 물질이 없잖아요. 그래서 복사. 프라이팬을 가열하면 금방 전체가 뜨거워진다. 프라이팬은 고체잖아요. 그래서 한쪽 부분을 가열해도 전체가 빠르게 뜨거워지게끔 만들어진 겁니다. 전도가 잘 되는 물질을 사용해야 되겠죠. 자, 뜨거운 물과 차가운 물을 접촉할 때 설명으로 옳은 것 OX를 뜨거운 물에서 차가운 물로 열이 이동한다. 맞죠? 열의 이동 방향입니다. 고온에서 저온으로. 뜨거운 물 입자의 운동은 활발해진다. 뜨거운 물은 차가운 물을 만나서 온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점점 둔해지고 있죠. 열평형 상태가 되면 두 물의 온도가 같아진다. 네. 이렇게 해가지고 여러분이 풀어봤고요. 여기 말고도 또 뒤에 문제가 있잖아요. 그 뒤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뒤, 네. 네, 여러분 교과서 288쪽, 거기 개념 짚고 가기 이런 부분을, 이 화면을 여러분들 멈추고요. 먼저 써보세요. 개념 짚고 가기 1번부터 5번까지 먼저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멈췄다 생각하고 선생님은 바로 시작할게요. 땡땡은 물체를 구성하는 입자의 운동이 활발한 정도를 나타낸다. 그게 뭐죠? 네, 온도죠, 온도. 네, 온도. 자, 고체의 물체를 구성하는 입자의 운동이 이웃한 입자에게 차례 전달하는 열의 이동 방법을 전도라고 합니다. 자, 이번에는 액체나 기체 상태의 입자가 직접 이동한대요. 그거를 대류라고 하고요. 열이 물체의 도움 없이 직접 이동하는 거 복사. 자, 온도가 높은
높은 물체에서 온도가 낮은 물체로 열이 이동하여 물체의 온도가 같아지는 상태를 열평형이라고 하죠. 선생님 목소리가 너무 졸린다 해가지고 그 음악을 같이 틀고 있는데 들을만 한 건지 모르겠어요. 나중에 반응을 좋았다, 나빴다 이걸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자, 개념 적용하기 1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여러분들이 멈추고 먼저 풀어보도록 하세요. 자, 온도와 입자의 운동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르고 고르시오. 기억. 온도는 물체를 구성하는 입자의 운동이 활발한 정도. 아까 계속 나오고 있네요. 맞고요. 물체를 구성하는 입자의 운동이 활발할수록 물체의 온도가 높다. 네, 온도가 높으면 활발한 정도가 커진다. 물체에 열을 가하면 물체를 구성하는 입자의 운동이 열을 가했으니까 운동이 활발해져야 되겠죠. 기억과 니은이겠습니다. 다음 옆에 2번 문제. 자, 그림은 금속에서 열이 이동하는 과정을 나타낸 것이다. 여기 보시면 이쪽 금속의 한쪽 부분에서만 열을 가해주고 있습니다. 전도의 방법으로 열이 이동한다. 금속이라고 했기 때문에 고체잖아요. 그래서 전도의 방법 맞고요. 주로 고체에서 일어나는 거 맞고요. 입자가 서로 충돌하면서 열이 이동한다. 이 입자가 옆에 입자가 충돌을 해서 운동을 전달하겠죠. 온도가 높아지면 입자의 운동이 활발해진다. 온도가 높아지면 점점 활발해진다는 거 여기 땡땡땡땡땡이 여기 이쪽이 많잖아요. 이렇게 똥똥똥 된 이 부분이 이쪽이 많기 때문에 활발해진다는 거 시각적으로 또 표현을 했습니다. 바닥에 놓인 난로를 켜두면 방 안 전체가 따뜻해진다. 요거는 방 안 전체 방이 이렇게 있을 때 난로를 켜주면 방 안 전체가 따뜻해진다는 것은 대류였습니다. 그래서 답이 5번이겠죠. 자, 다음은 89페이지 한 장 더 옆으로 넘겨가서 그쪽의 부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5번 문제 한번 잘 생각해 보도록 하세요. 자, 차가운 물과 뜨거운 물이 이게 위아래로 있습니다. 차가운 물은 위에 있고 따뜻한 물은 아래에 있어요. 그때 투명 필름을 제거했을 때 어떻게 될 것이냐라고 여러분들이 이걸 가지고 열의 이동과 온도를 가지고 설명을 해야 돼요. 자, 일단 차가운 물, 여기 차가운 물 동그라미 좀 쳐볼까요? 뜨거운 물 같은 동그라미라고 했을 때 차가운 물 입자는 둔하기 때문에 같은 공간에 조금 더 많이 모여질 수 있고요. 뜨거운 물 입자는 활발하기 때문에 같은 공간에 입자의 수가 적습니다. 같은 공간, 부피라는 거죠. 부피 공간에 입자의 수가 많다, 적다. 예. 밀도의 개념이 떠올라야 돼요. 밀도가 부피분의 질량이었죠. 부피는 아까 공간이라고 했고요. 공간. 질량은 여기서 입자의 수가 되겠죠. 그래서 찬물은 같은 공간에 많은 입자 수가 있으니까 밀도가 큰 거고, 상대적으로 따뜻한 물은 같은 공간에 입자의 수가 적기 때문에 밀도가 작은 녀석입니다. 근데 지금 놓여 있는 위치가 달라 있죠. 밑으로 중력이 작용하고 있는데 가벼운 물체가 아래에 있어요. 그러니까 이 필름을 제거하면 뜨거운 물은 위로, 찬물은 아래로 이동하겠죠. 되나요? 네. 여기까지는 대류 현상에 의해서 열을 가진 입자가 직접 이동하는 것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필름을 빼면 찬물은 아래로 1도 자에 의해 찬물은 아래로, 뜨거운 물은 위로 이동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입자들이
대류 현상을 통해서 이동을 하고 하는데 뜨거운 물과 차가운 물이 접촉이 있잖아요. 그래서 뜨거운 물에서 차가운 물 쪽으로 전도 현상도 일어나면서 열을 전달하게 돼요. 그래서 뜨거운 차가운 물로 찬물로 이동이 있고 찬물은 온도가 올라가서 가고 뜨거운 물의 온도가 감소한다. 결국 열평형 한다. 이렇게 예측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뜨거운 물과 찬물의 밀도 차이에 대한 이동이 있어요. 색깔을 다르게 넣었기 때문에 이거를 눈으로 직접 확인할 수 있고요. 그리고 섞이면서 뜨거운 물에 있던 입자의 운동이 차가운 물의 입자의 운동으로 전달된 거죠. 그게 열의 이동의 방향이고 그때 온도의 변화가 있고 결국은 열평형 상태까지 이루어진다라는 겁니다. 자, 6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프 문제 되게 중요한 거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당장 멈추고 풀어보도록 하세요. 자, 이 그래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여기에 대해서 글자를 넣어서 설명해 보겠습니다. 자, 그래프 비커 기역에 담긴 거를 니은이라는 수조에 넣었습니다. 자, 커다란 수조에 물이 이렇게 있을 텐데 이게 니은이에요. 기역이라는 비커를 넣었다고 합니다. 자, 이때 온도 변화를 체크를 했대요. 뭐 예를 들면 여기다가 온도계 꼽고 여기다 온도계 꼽으면 이렇게 온도를 잴 수 있겠죠. 기역과 니은에. 자, 그때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어떻게 그래프를 설명할 수 있느냐라는 겁니다. 자, 일단은 기역의 온도는 45도에서 점점 내려와서 20도까지 내려왔고요. 니은은 10도씨에서 20도씨로 증가를 했습니다. 그죠? 이런 부분을 통해서 열의 이동, 열평형 온도, 입자의 운동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기역의 입자의 운동은 점점 활발해지나요? 둔해지나요? 네, 둔해지면서 온도가 내려간다. 니은의 입자 운동은 점점 활발해지죠. 온도가 올라간다. 그죠? 여기까지 이해되나요? 열은 고온의 기역에서 저온의 니은으로 이동한다. 되나요? 네, 여기까지. 그리고 두 물의 온도가 같아지면 열평형 상태가 된다. 자, 여기 보시면 7분이죠. 7분 때 됐으니까 열평형 상태는 7분부터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온도가 같아지는 열평형 온도는 몇 도시냐? 20이 돼 있네요. 20도씨에서 두 물체가 온도가 같아진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온도가 내려간다. 요거는 45도씨에서 20도씨로, 얘는 올라가죠. 10도씨에서 20도씨로. 자, 문제 하나 더 낼게요. 기역과 니은 중 물의 양이 많은 것은? 네, 상식적으로 니은이겠죠. 수조였으니까 더 큰 공간이라서 물의 양이 많겠죠. 그런 축축 말고도 여기에서 온도가 45도씨에서 같은 물질이에요. 45도씨에서 20도씨로 25도나 내려갔는데 니은은 10도씨만 올라갔잖아요. 그래서 여기에서 물의 양은 니은이 많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해가지고 여러분들 문제를 풀었고요. 우리 수행평가 보잖아요. 이 수행평가 관련돼서도 말씀을 드리고, 네, 일단 수행평가 관련돼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시간에는 형성평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열과 관련된 형성평가를 풀 거고요. 지금 선생님이 보고 있는 유인물을 인쇄할 수 있는 친구들은 인쇄해서 보시고, 인쇄를 못하는 친구들은 화면을 잠깐 멈춘 다음에 눈으로 풀어도 큰 문제가 없으니까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등교하면 이 관련된 문제를 또 나눠드리도록 할 거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9문제 정도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1번입니다. 그림은 찬물과 뜨거운 물이 든 비커를 동시에라고 했어요. 동시에. 그리고 떨어뜨렸을 때 물감이 퍼지는 정도를 알아본 그 사진으로 찍은 부분입니다. 자, 동시에라고 했으니까 퍼져나가는 정도에 따라서 뜨거운 물인지 차가운 물인지 구별할 수 있겠죠. 퍼져나가는 게 적은 가가 네, 찬물이거든. 여기가 뜨거운 물이 되겠죠. 네. 그래서 기억, 가는 찬물이 들어있다. 맞고요. 가는 빨리 녹는다. 아니죠. 나가 더 빨리 녹겠죠. 나는 입자의 운동이 활발하다. 그렇죠. 입자의 운동이 활발하니까 이렇게 많이 퍼진다는 걸 볼 수 있죠. 네, 4번입니다. 2번. 여러분들 잠깐 멈추고 지금 보고 있는 거죠. 잠깐 멈춘 다음에 풀고 선생님 설명을 들으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어떠한 한 물체예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물체가 가나다 모두 같은 물체라는 겁니다. 다른 물체일 때는 지금 게 성립되지 않거든요. 그래서 하나의 물체인데 가처럼 자유롭게 나처럼 움직이긴 하지만은 어느 정도, 그리고 다는 지금 너무 구속되어 있는 것처럼 보이는 거였죠. 그래서 입자의 운동이 활발한 정도로 온도를 정의하기 때문에 가가 가장 입자 운동이 활발해서 온도가 높고 다가 입자 운동이 둔하기 때문에 온도가 낮다는 거 이렇게 표시할 수 있습니다. 자, 온도와 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물체가 열을 받으면 온도가 높아진다. 맞죠? 열은 온도가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열의 이동 방향입니다. 나중에 뭐 열역학 법칙이라고 해서 여러분들이 고등학교 가면 더 자세히 배울 거예요. 온도는 물체를 구성하는 입자의 운동이 활발한 정도를 나타낸다. 맞죠? 그래서 5번. 열의 이동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물체가 열을 잃으면 온도가 낮아지겠죠. 열은 물체의 온도가 변하는 원인. 이동을 했기 때문에 어떤 거는 낮아지기도 하고 열을 얻으면 온도가 올라가기도 하고 변하는 원인입니다.
물체가 열을 받으면 입자의 운동이 활발해진다. 그렇죠. 입자의 운동과 온도가 같은 개념이기 때문에 고체에서는 주로 전도 방법, 고체는 움직일 수가 없죠, 입자들끼리. 그래서 전도 방법을 주로 사용합니다. 열은 온도가 낮은 물체에서 높은 물체로 이동한다. 열은 고온에서 저온으로 이동합니다. 그래서 5번이 틀렸습니다. 자, 5번 문제. 겨울철 단열과 효율적인 난방을 위한 방법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난로는 아래쪽에 설치합니까? 네, 뜨거운 난로가 공기를 데피면 공기가 올라가겠죠. 대류에 의해서 뱅글뱅글 돌 수 있습니다. 네, 대류로. 유리창에 이중 유리를 설치한다. 이거는 뭘 막는 거죠? 유리가 이렇게 있으면 이게 유리는 고체이기 때문에 전도로 열을 발산하는데 유리와 유리 사이에 띄어놓으면 그러니까 여기에 공기가 들어가면 전도가 안에서 안 되잖아요. 공기는 공기 입자들끼리 서로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전도가 거의 안 일어납니다. 그래서 전도를 막는 거죠. 다음에 3번. 이것도 맞는 말입니다. 벽면 내부에 스타이로폼을 넣는다. 벽은 전도와 복사를 통해서 나갈 수 있는데 그 안에 스타이로폼을 넣으면 그 부분을 막을 수 있습니다. 스타이로폼 자체가 공기가 많이 포함된 물질이잖아요. 그래서 막을 수 있습니다. 유리창의 크기는 가능한 크게 한다. 겨울철 단열을 위해서는 유리창이 작으면 작을수록 좋죠. 유리보다는 벽이 훨씬 더 많은 차단을 하기 때문에 유리창이 크면 열 손실을 많이 해야 됩니다. 그래서 4번이 틀렸죠. 5번. 온수관은 전도가 잘 일어나는 물질로, 자, 이렇게 조금 두껍게 그릴까요? 여기에 따뜻한 물이 지나면 주변이 따뜻해져야 돼요. 그럼 이렇게 열이 전달돼야 될 텐데 관을 이루고 있는 물질이 열을 차단하는 녀석이면 열이 전달되지 않겠죠. 그래서 전도가 잘 일어나는, 어차피 관은 고체이기 때문에 전도가 잘 일어나는 걸로 바꿔야 됩니다. 우리 가정에서는 구리 부분을 많이 써요. 구리가 열 전도율이 높거든요. 전기도 잘 통하게 하지만. 그래서 5번도 맞는 말이라서 4번이 틀렸습니다. 자, 6번도 멈추고 보고 있나요? 캠핑을 갔는데 불을 피워놓고 물을 끓이고 있고 그 다음에 꼬챙이로 불을 먼저 이렇게 조절하고 있고 옆에서는 추우니까 손을 내밀고 있네요. 이 관련돼 가지고 자, 먼저 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는 금속 막대를 가지고 뜨거운 물에 직접 댔으니까 열이 이렇게 전달되겠죠. 근데 고치니까는 전도 부분이고요. 다음 나는 안에 있는 물입니다. 물은 액체이기 때문에 아래쪽만 가열해도 골고루 따뜻해지죠. 뭐 때문에? 대류 때문에. 그리고 여기 손바닥을 갖다 대면 따뜻함을 느끼잖아요. 근데 중간에 뭔가 전달해주는 물질이 없이 바로 복사 에너지로 1번이 되겠습니다. 자, 7번. 7번은 두 물체를 접촉을 시켰네요. 그래서 이러한 그래프를 얻었다고 하는데
그래프 먼저 보도록 할게요. A 물질은 80도씨에서 쭉 내려와서 한 35도씨 정도에 이렇게 내려왔고요. B는 10도씨부터 시작을 해서 온도가 올라가면서 35도까지 올라간 겁니다. 열은 보기를 볼게요. 열은 A에서 B로 이동하였다. A가 고온이었기 때문에 저온으로 간 걸 알 수 있겠죠. 그래서 맞는 보기. A보다 B의 온도 변화가 크다. A는 80에서 35니까 45도 차이 나는데 B는 10도씨에서 35도니까 마이너스 25도. 절대값을 씌우면 25도죠. 그래서 A의 변화가 크다. 맞죠? 아니죠, 아니죠. A보다 B의 변화가 크다고 했으니까 틀린 거죠. 열평형이 되었을 때 온도는 40도이다. 40도보다는 지금 밑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틀린 말입니다. 1번. 7번도 1번입니다. 7번, 1번. 다음은 8번. 그림은 온도가 다르고 재질이 같은 고체 A, B를 접촉하였을 때 입자의 운동 변화를 나타내는 것이다. 자, 여기 보시면 위에 있는 A는 심하게 떨리고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근데 아래 B는 살짝만 떨고 있죠. 그래서 입자의 운동이 지금 활발한 것과 둔한 것이 같이 접촉을 하니까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 두 물체의 운동하는 정도가 지금 비슷해졌잖아요. 이에 대한 걸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열은 A에서 B로 이동한다. 입자의 운동이 활발하기 때문에 A가 고온, 밑에가 저온이라는 거 알 수 있고 열은 고에서 저로 이동을 하죠. 열의 이동 방향에 대해서 지금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문제에서든지 열의 이동 방향은 물어볼 수 있는 개념이니까 꼭 기억하도록 하시고 처음 온도는 A가 B보다 높다. A가 B보다 높다. A가 활발했기 때문에 A가 높다. 열평형 상태일 때 A와 B의 온도는 모두 각각 처음 온도보다 낮다. 자, 이 부분이 여러분들, 자, A는 3번이나 떨렸었죠. 근데 시간이 지나니까 2번만 떨고 있죠. 그래서 처음보다는 나중이 온도가 낮아집니다. 고온은 열을 빼앗겼기 때문에 온도가 낮아지죠. 그런데 B 입장에서는 둔했는데 시간이 지나니까 더 활발해졌어요. 왜냐하면 고온인 A에서 열이 이동했기 때문에 B 입장에서는 열을 받은 거잖아요. 그래서 B는 열이 올라갔어요. 온도가 올라갔어요. 그래서 이쪽 부분은 틀렸습니다. 그래서 3번. 자, 마지막 문제. 온도가 다른 물체 A와 B를 접촉한 다음 일정한 시간 간격으로 A의 온도 변화를 측정하여 표와 같은 결과를 얻었다. 자, A와 B 중에 A의 온도만 지금 표에 나와 있습니다. 이에 대한 것으로 옳은 것은 그 전에 한번 표를 볼게요. 처음엔 18도. 근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온도가 높아지다가 4분이 되니까는 5분이랑 온도가 똑같네요. 네, 여기까지. 기억, 열평형 되었을 때 온도는 30도이다. 자, 4분부터 5분까지는 30도로 동일하잖아요. 자, 여기 보세요. 첫 번째 구간에서 6도가 플러스 됐어요. 두 번째 구간에서는 3도, 2도, 1도 플러스 됐어요. 그리고 여기서부터는 0이죠.
자, 그러면은 점점 온도가 올라가는데 올라가는 정도가 점점 줄어들다가 4분 때부터는 30도로 계속 유지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열평형이 30도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4분까지는 B에서 A로 열이 이동했다. A와 B였는데 A가 온도가 올라갔다는 것은 B가 고온이고 A가 저온이었다는 뜻이겠죠. 고에서 저로 열이 이동하니까 A의 온도가 올라갔겠죠. 다음은 열평형에 도달한 두 물체는 더 이상 온도가 변하지 않는다. 자, A도 30도로 됐다는 것은 B의 온도도 30도로 유지된다고 있는 겁니다. 한번 열평형이 이루어지면 그 다음부터는 온도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네. 지금 9번 문제를 그래프 여기 오른쪽에 있는 7번 그래프랑 비교해 보시면 A는 여기에서의 파란색 B예요. 온도가 올라가다가 올라가는 정도가 일정해지는 요 구간부터 4분부터 같은 4분이네요. 여기서 열평형이 이루어졌다.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열의 처음엔 뭘 했죠? 온도와 입자 운동을 비교를 했었고요. 그 다음에 열의 이동 방법, 그리고 열평형 문제까지 이렇게 해가지고 풀어봤습니다. 지금 교과서에도 문제가 있었고, 지난 시간에 푼 거, 그리고 지금 형성평가의 문제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두 문제를 좀 자세히 살펴보시고, 그리고 선생님이 부족하다고 싶으면 여러분들 등교할 때는 더 문제를 제시하도록 할게요. 그래서 공부할 거리를 통해서 좀 시험 문제에 잘 맞을 수 있도록 여러분이나 나나 같이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